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할 일 다하는 트럼프 행정부, 미국, 대만의 최신 드론 수출 승인,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반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만에 또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만 해도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무기를 계속 판매하고는 미국인데 다시 중국도 반발을 하죠. 이번에는 특별히 보면 공격용 드론까지 판매를 해요. 그런데 지금 무기는 장착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무기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무서운 점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다시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용 드론이 판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3일날 AF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6억 달러, 약 6,800억 원 규모의 공격용 무인기 드론 MQ-9 시가디언 4대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제일 처음에 국방부가 승인을 하고 국무부가 승인을 하고 이것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의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 국무부는 이 같은 판매 승인을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의회까지 통과가 되어야 이 무기가 판매가 돼요. 그래서 이번 국무부의 승인을 의회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드론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드론 판매에 대해 미국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으며 대만 독립 분열의 세력을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 하나. 자,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은 대만 자체를 중국의 일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 세력에게 힘을 실어준다라고 이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엔에도 가입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는 또한 중국은 형세 발전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판매가 되는 MQ-9B 시가대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이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시가대안의 길이가 11.7m, 너비가 24m인 대형 무인기예요. 소형 무인기가 아닙니다. 공격용 무인기이기도 하고요. 이 제품은 미국의 드론 생산업체인 제너럴 어토믹스가 생산을 하고요. 길이가 아까 말했다시피 11.7 그리고 너비가 24m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이 5.67톤 그리고 연료 탑재 중량이 12.7톤 날개와 동체 중앙에 각각 9개의 각종 무기 장착대를 갖추고 있어요. 말하자면 공격 신호를 보내면 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고 원격 조정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센서와 무기 등의 탑재 중량만 2.155톤까지 중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재원에 나와 있습니다. 하니월사의 터보 프롭 엔진을 기체 후방에 장착을 하면서 사람이 실어지지 않는 말하자면 이거 공군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389km, 상승 한도는 12km, 그리고 데이터 링크 통신을 통해서 C밴드, 가시권 박 통신을 위해서는 X밴드, KU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360도 해수면 탐색 레이더, 자동 정보체계 등을 탑재를 합니다. 비행 거리만 11,100km나 되고요. 그리고 채공 시간은 40시간 이상. 그리고 이 제품은 MQ-9 리퍼 무인기의 최신형 개량 기종으로 해상 감시에 특화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해상 감시라는 거죠. 해상 감시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일단 대만의 위치를 보면 압니다. 대만은 사방이 다 해상으로 돼 있죠. 하나도 땅이 중국과 연결된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상 감시용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드론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무장을 갖출 수 있는 무인 전투기라는 것이에요. 리퍼 드론은 중동의 테러 집단인 IS 격퇴전에서 실전 배치가 된 모델로서 이미 검증이 끝난 모델입니다. 이번에 대만에 승인된 그 드론들은 MQ-9 리퍼 드론에 장착되는 폭탄이나 미사일을 제외하고 지상 조정장치, 정찰, 통신 장비만 함께 수출하는 것이라고 로이터와 AFP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자, 폭탄, 미사일 제외. 이번에는 제외했지만 나중에 따로 수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가장 급박한 상황이 되면 아예 이것을 미국이 싣고 가서 공급해주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용 드론을 판매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반발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 공격용 드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지금 4년이 지났고 이번에 선거가 또 됐고 이번 선거는 조금 판세가 어려운 판세지만 꼭 안 될 수도 없는 판세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내용을.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과 대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이 입장이 서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했고 이것에 따라서 중국의 반발도 더욱더 거세어져 가고 있죠. 미국은 지난달 21일 날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하이마르스 11기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래미얼 135기 그리고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 18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400억 원 규모의 무기 수출까지도 승인을 했어요. 지금 에브라함 탱크 그리고 뭐 바추카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거의 1년 반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대만은 공격용 그 능력들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싫죠. 그런데 미국 입장으로는 턱 밑에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형세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공격한다라는 말도 나오던데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미사일이 있어요. 미사일이 어디 한 곳만 때리면 중국은 완전히 박살나는 자리가 있는데 산사댐입니다. 산사댐에 지금 지대진 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라도 그곳에 가서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네, 뻔하죠. 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대만을 침공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닷새 후인 지난달 26일에도 23억 7천만 달러 2조 6,781억 원 규모의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100대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은 섬나라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안 시스템들이 되게 필요하다. 지금 다 해안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반발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에 위챗 계정을 통해서 미국과 대만 일부 인사가 대만으로 중국을 제어하려 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저항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막다뜨릴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MQ-9B 시가디안의 드론에 대해서 지금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직 결과의 끝은 모르지만 지금 이 대통령 선거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듯한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견제는 계속되어 간다. 그리고 이것을 조 바이든이라 할지라도 이미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이렇게 됐고, 특히 이번에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당으로 지금 계속 지켜냈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공화당이 상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원하는 만큼 어떤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어떻게 우리나라가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